여러분, 혹시 그냥 과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 아이콘이 된 그런 과자를 아시나요? 네,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달콤한 맛 뒤에는요,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엄청난 위기와 또 그걸 이겨낸 드라마 같은 재탄생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자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그냥 디저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프트 파워의 도구가 된 거죠. 아니 대체 한국의 과자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 초코파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꼭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신화의 시작, 그 중심에는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정말 대담하고도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양구 회장이 어떤 분이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혼자 힘으로 월남에서 사업을 일궜는데 어느 날 정부가 수입한 설탕 40만 포대, 그러니까 당시 물량의 대부분을 혼자서 다 사들이는 엄청난 베팅을 합니다. 이걸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얻은 별명이 바로 설탕왕이었죠. 이런 과감함,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바로 훗날 오리온의 DNA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도 정말 모든 걸 한순간에 잃을 뻔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초코파이를 탄생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니, 과자 팔아서 번 돈을 왜 시멘트 회사에 쏟아 부었을까요? 당시에는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잠재력이 크다고 본 거죠. 근데 경쟁사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너도 나도 뛰어들니 공급이 넘쳐나고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회사가 법정 관리까지 신청할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미국 출장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과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근데 이걸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특히 핵심 기술이 뭐였냐면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삭해야 하는 비스킷이랑 촉촉해야 하는 마시멜로우를 붙여놔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비스킷은 눅눅해지고 마시멜로우는 딱딱해지겠죠?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2년 동안 정말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린 끝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초코파이가 탄생한 거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초코파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110원이던 시절에 과자 하나가 50원이었으니까 엄청 비싼 거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맛에 완전히 열광한 겁니다. 이 폭발적인 성공 덕분에 오리온은 파산의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눈부신 성공이 역설적으로 회사를 가장 어두운 터널로 밀어넣게 되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선봉에 선 게 바로 막강한 자본력의 롯데였습니다. 1978년 롯데제과가 똑같은 이름의 롯데 초코파이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이 전쟁의 서막이었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롯데뿐만 아니라 크라운, 혜택까지 다 뛰어드니까요. 250억 원이나 하던 연 매출이 글쎄 100억 원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건 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회사 내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젠 포기하자, 초코파이를 단종시키자는 얘기까지 아주 심각하게 오갔다고 해요. 이걸 초코파이 안락사라고 불렀다는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죠? 게다가 정부가 물가 때문에 가격도 못 올리게 막아놨으니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정 싸움에서도 졌어요. 아니 분명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상표 등록을 했는데 법원이 초코파이는 그냥 초콜릿으로 만든 파이를 뜻하는 보통 명사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경쟁사들한테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위기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논리적인 방법이 다 막혔을 때 오리온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품은 뭐가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 제품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 질문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답은 바로 이 한 글자, 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이 뭘까요? 말로는 딱 설명하기 어렵죠. 그냥 추운 날 친구가 말없이 건네주는 따뜻한 음료, 어머니가 도시락에 몰래 넣어주신 간식 하나에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 바로 그 한국인의 독특한 유대감과 애틋함이죠. 오리온은 결심합니다. 그래, 우리는 과자의 맛이 아니라 이 감성을 팔자. 그래서 1989년에 시작된 이 전설적인 정 캠페인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세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 과자를 먹는 아이가 아니라 지갑을 여는 엄마를 공략하자. 둘째, 그러려면 낱개 말고 박스로 팔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 제품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랑하는 대신 그냥 순수하게 감성으로만 다가가자. 바로 이거였어요. 아마 이 광고 카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한 줄이 초코파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초코파이를 그냥 간식으로 사지 않았어요. 마음을 나누는 선물, 정의 상징으로 사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요, 당연히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출은 다시 폭발했고 다른 파이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초코파이만의 강력한 브랜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정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부활한 초코파이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초코파이의 세계화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부산항 근처에서 유독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러시아 선원들이랑 중국 보따리상들이 자기 나라에 가져가려고 싹쓸이 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입소문만으로 퍼져나가서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이 즐겨 먹는 국민 간식이 되고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상징으로 여겨져서 거의 화폐처럼 쓰이다가 결국엔 반입 금지까지 당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이 일화는 거의 전설이에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 포장의 좋은 친구라는 뜻의 이름 하오리오로 성공적으로 진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제품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오리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그 수십만 개에 달하는 초코파이를 전부 다 수거해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 사건 하나로 오리온은 절대 불량품을 팔지 않는다는 믿음이 중국 소비자들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최고의 위기관리 사례로 꼽히죠. 결국 초코파이는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는 고작 35g이지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어주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진 작은 외교관. 두 번의 커다란 위기를 이겨내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간식이 된 초코파이의 이야기. 이 작은 과자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 그리고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의 진짜 힘.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